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적 라우팅 그리고 정적 라우팅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생성되어서 열려있는 이 토폴로지는 지금 정적 라우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대편 네트워크에 있는 PC까지 이렇게 패킷이 리퀘스트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피잉에 대해서 요청을 보내고 다시 응답이 오고 이 과정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통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통신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토폴지 상에서 라우터 1번, 2번이 각각의 상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팅 관련돼서 라우터 1번입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 스태틱으로 1918 2.0 네트워크에 대해서 10, 10, 16으로 데이터를 보내라고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자, 라우터 2번도 마찬가지겠죠. 자, 라우터 2번도 1918 1.0 네트워크에 대해서 10.10.10.5번 라우터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라우팅 테이블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러닝 컨피그 안에 관련된 라우팅 테이블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IP 라우트 1918 1.0에서 10.10.5번한테 패킷을 보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가 직접 라우터에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라우터는 이 테이블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 거고 라우터 사이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모든 라우팅 테이블을 다 입력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라우터 1번, 2번 사이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라우팅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통신이 실제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패킷들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적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라우터들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정보, 테이블에 있는 정보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뭐 별다른 라우팅 정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라 한다면 라우터들이 많아지고 즉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그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변동이죠.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가 계속 바뀌었을 때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의 상태가 바뀌거나 또는 네트워크가 추가되거나 또는 특정 라우터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상태 변동이 있을 때 그 정보들을 다른 라우터들한테 전파해서 최적의 라우팅을 잡는데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RIP 그리고 EIGRP 두 가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RIP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 홉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단순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각자 자기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자기의 연결된 네트워크를 서로 알려줘서 상대방한테 전파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IP로 세팅되어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단을 시키고요. 이제 RIP로 세팅된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RIP로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먼저 이 부분을 캡처를 해놓도록 할 건데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자, 시작하고 자, 캡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지난번에 클라이언트 쪽을 하나 추가해서 같이 열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거는 잠깐 빼도록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PC 1번, 2번 쪽은 19168 1.0 그리고 PC 3번 쪽은 2.0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PC 1번에서 가서 보면 아까처럼 같은 상대방 네트워크 쪽에 PC에 이렇게 핑을 보냈을 때 관련된 핑이 이렇게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각각의 이 라우터 같은 경우도 라우팅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라우팅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서로 라우팅 정보를 좀 주고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라우팅을 보게 되면 여기 RIP 이용해서 2.0이라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는 10.10.6번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패킷 캡처되는 걸 보면 10.5번, 10.6번이 여기 있는 멀티캐스트 주소 이용해서 지금 정보를 서로 좀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224.009라는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이었죠. 자, 멀티캐스트 주소는 이미 사용이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4.0.0.0부터 여기 있는 2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고, 지금 밑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 RIP죠. 버전 2에서는 224.0.0.9를 사용하도록 이미 예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INA에서 다 이제 각각 다 부여를 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모든 RIP를 쓰고 있는 프로토콜들은 다 목적지 주소를 224.0.0.9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는 건 지금 시스콜 라우터지만 시스콜 라우터가 아닌 다른 라우터도 RIP를 쓴다 그러면 이 주소를 이용해서 목적지 주소를 다 생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패킷을 보게 되면 이렇게 라우팅 인포메이션에서 5번 라우터가 224.0.0.9라는 주소를 이용해서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해서 1.0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6번 라우터도 같은 식으로 여기 봐야 되죠. 자, 같은 식으로 이렇게 19168 2.0에 대한 거를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하나씩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네트워크가 또 토폴리상에서 추가가 되고 그 네트워크를 권고하도록 설정을 하면 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RIP에서 이렇게 224.0.0.9라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전송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IGR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지금 본 것처럼 각각의 라우팅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서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들한테 주면서 그 내용을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라우터 사이에 서로 정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을 하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적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라우팅 정보들 계속 서로 주고 받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라우팅 정보가 약간의 변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변조가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RI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버전 2, 라우팅 버전 1, RIP 버전 2를 쓰고 있는데 이 버전도 2라고 다르게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워드 설정에 이런 보안적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다시 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EIGRP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EIGRP도 일단 디바이스 다시 시작을 하고요. 여기를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RIP하고 다르게 EIGRP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서브넷 안에 있는 장치들한테 다 전송하는 게 아니고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하지만 AS 넘버를 이용해서 그 AS 넘버가 같은 라우터들끼리 네이버를 설정해서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토폴로지 라우터들이 이제 켜지고 나서 각각의 정보들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상호간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EIGRP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할당받은 이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네이버를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실제 라우팅에 대한 정보를 보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10.5가 10.10.6처럼 이렇게 유니캐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서로 간에 헬로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실제 업데이트 정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라우터 켜졌거나 아니면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 쪽에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자 10.10.5번 라우터, 즉 라우터 1번이죠. 라우터 1번이 라우터 2번한테 이렇게 업데이트 정보라는 걸 보내줬는데, 그 정보를 보게 되면 자,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라우터 1번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라우팅 정보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에 24, 즉 1.0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1.0인 거는 10.10.5한테 보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반대로 비슷하게 뭐 6도 그런 정보를 보내주고 있겠죠. 또 이런 것처럼 이 패킷을 보면 자, 이번에는 10.10.6이 5번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5번한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19168.2.0이다. 그래서 19168.2.0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10.6한테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 내용이 라우터에 적용이 돼서 실제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라우터 1번도 보면 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EIGRP 방식으로 지금 받은 겁니다. EIGRP 방식으로 받아서 19168 2.0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10.10.10.6번 라우터한테 보내주면 되는 이런 정보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뭐 10.10.6 라우터에 반해 새로운 네트워크가 추가되고 그 네트워크가 또 이제 광고가 되면 그 내용도 똑같이 이제 이 업데이트라는 패킷 이용해서 다시 또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처음에 그 데이터를 넣고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네이버 관계를 유지하는 패킷만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 패킷이 만들어져서 그 내용을 또 뿌리고, 그걸 받은 라우터는 또 그 내용을 받아서 다시 또 적용하고, 이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또는 네트워크가 만약 삭제되거나 종료가 됐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죽어도 같은 내용들을 또 보내줄 겁니다. 자,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를 지금 다운시켰습니다. 라우터 2번에 인터페이스 F00, 19168 2.0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죠. 그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니 바로 여기에서 헬로 패킷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쿼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리플라이, 그리고 이렇게 정보들이, 다른 정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9168 2.0에 대해서 이제 쿼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살려보면, 자, 노우샷 해보면 되겠죠. 자, 노우샷 하면 또 업데이트 패킷, 그 다음에 에크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이제 또 바로 또 반영이 돼서 이제 또 헬로우만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라우터에서 뭔가 상태 변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 상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대방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 정보들이 바로 반영이 돼서 라우터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셧다운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서 자, 라우터를 함께 보면 이 EIGRP를 이용해서 받았던 라우팅 테이블, 반영됐던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 다시 활성화돼서 돌아오게 되면, 자, 그 정보를 다시 또 보낼 겁니다. 또 보내고 이쪽에 가서 또 다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IGRP 같은 경우는 상태 변동이 있을 때 그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바로 보내서 이제 반영이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RIP 같은 경우에는 뭐 30초, 60초 정해진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패킷이 가기 때문에 약간의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또 AS 넘버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그룹의 라우팅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지금 EIG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RIP보다는 좀 더 기능적으로 더 많아지고 또 지속 바로바로 확산되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태틱과 그다음에 RIP, EIGRP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또 이렇게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또 GNS 이용해서 실습하는 법을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